171페이지 군집의 층상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의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보통 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가 아교목, 그 다음에 관목, 지표, 지중 같은 이제 여기 초본층이 있는 건데 교목 나이가 한 25m, 아교목이 한 10 내지 15 이런 것들이 1 내지 5m 이내, 이건 1 내지 2m도 돼요. 관목은 굉장히 작은 거, 2m 이내의 나무가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요 용어 정도만 그냥 살짝 기억하면 되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생원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돼요. 세계지리에서 배우세요. 5번도 마찬가지. 궁금하면 세계지리를 통해서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6번째 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잡스러운 얘기는 빼고 6번째 군집의 천이. 천이라고 하는 건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 천이가 왜 변하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식물의 군집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요소들이 초기에는 강수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후기로 가게 되면 얘네들이 빛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천이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환경적 요인이 먼저 나타나는 거고 이 천이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눌 수 있고 1차 천이를 또다시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로 나누는데 이 건성천이는 마른 땅, 즉 맨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습성천이는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호수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경우에 건성천이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애가 이게 소위 개척자인데 아까 나왔었던 지유류야. 지유류가 개척자인 이유가 있어요. 이 지유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인데 조류라고 하는 것은 식물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얘네들은 뭐냐면 생산자고 균류는 원래는 생물학에서 볼 때 균류는 분해자인데 분해자이자 소비자도 돼요. 적어도 호흡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분해자들의 조합만으로도 작은 생태계가 됩니다. 아주 작은 생태계가 되다 보니 심지어 바위 덩어리 위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척자예요. 맨 땅에서도 난 괜찮아요.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그게 생명체, 특히나 식물의 군집을 불러오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나타나는 선택. 선태류는 이끼 엽기에 이끼가 있다. 이끼류. 선태류가 나타난 다음에 초원이 나타나요. 초본. 초원이라고 하면 되죠. 초본이라기보다는 초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목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양수립, 음수립이 나타나요. 이 천이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 이 맨 끝에 음수림을 우리가 극상이라고 해요. 극상. 극상은 안정된 생태계인데 여기까지 되면 이제 천이가 끝나요. 여기까지만 천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변화가 나타날 때 극상까지만 나타난다. 그 이상은 없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 관공림을 지나 양수림을 아이고 하나 뺐다 이런 씨 여기 빼버렸네. 쏘리 호남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수림 음수림인데 극상은 변함이 없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와 같은 근데 얘는 더 이상 천이가 없는 안정된 생태계이다. 근데 여기서 이 양수림이 만약에 잘 자라서 이렇게 양수림이 발달을 하면은 양수림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소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볼 때 그게 숲을 이루게 되면 여기가 사실 그늘이 치죠. 그늘이 진 상태에서는 이거 양수림이야. 근데 밑에서 자란 애들은 뭐겠냐고. 이 어린 나무들을 가리켜서 묘목이라고 하는데 묘목은 묘목이지만 그늘진 데서 잘 자라다 보니까 음수림의 묘목이 잘 자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음수림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림이 저렇게 막 숲을 이루게 되면은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져요. 이게 여러분이 왜 그 수목원이나 나무들이 막 정말 무거워진 데에 들어가면 숲이 나무가 너무 많아서 어두컴컴할 정도로 그런 데 가면 토양이 흙이 축축하다고. 그래서 그런 데는 왜 그 우리가 산림욕 한다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 기분이 좀 그래. 척척해가지고 이거 밟아도 되나 이런 느낌 있잖아.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각종 이끼나 균류나 또는 막 원생 생물들 거기에 또 뭐 경우에 따라서 곤충류의 지네라든가 뭐 이런 거 지렁이도 많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어요. 풍성하죠. 그리고 여기에 사는 애가 여러분 뭐냐면 초원에 사는 애 중에 하나가 억새. 억새하고 여기 보면 이 비인 영양호가 그림으로 볼 때 간단해. 일산의 호수공원이 인공호수인가? 아닌가?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땅 파놓고 거기다 물 막 부으면 호수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호수를 만들기도 해. 그게 비인 영양호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호 영양호가 돼. 일단 느낌에 선생님 이게 혹시 빈부에 격차할 때 그건가요? 맞아.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얘기야. 그런 호수로 바뀌어. 왜 그러냐고? 당연히 어떤 부유물들이 들어가겠지. 세상에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수돗물을 잔뜩 넣어놨더니 그대로 깨끗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막 퍼먹고 그러겠니? 각종 물질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들어지겠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얘로 바뀌어요. 습원은 뭐냐면 물이 마르는 거죠. 물이 마르면서 이제 여기에 막 뭐가 자라고 습지대에서 자라는 것이 대표적인 얘가 갈대. 갈대와 억새의 차이는 갈대는 속이 비어있고 억새는 꽉 차 있어요. 이 갈대가 있는 습원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한 글자로 늪이라고 해요. 저 습지대가 환경 생태적으로 볼 때, 생태학적으로 볼 때나 환경적으로 볼 때나 다 좋은 건데 저게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이 어디냐면 똑같은 초원, 관공, 양수, 혼합, 음수. 이게 반복돼요. 초, 관, 양, 혼, 초관장음. 근데 이런 그 습지대가 여기 있다면 이거는 복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집 근처에도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호수의 전체적인 큰 호수 가운데에 가장자리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이쪽 가장자리 쪽에 보면은 늪지대가 습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딱 그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옥해지거든. 수중 생태계가 비옥해지면서 여기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이 구나 이런 데서 시에서 여기다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놔요. 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얕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구름다리 같은 걸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거든. 근데 이런 데서 딱 쳐다보면 진짜로 봄이나 이럴 때 따뜻할 때 보면 물고기를 못 잡게 돼 있잖아. 여기서 뭐 낚시하는 사람이 있겠어? 은어 낚시가 제격에 호수에 은어 사는 거 아니지만 은어를 잡는 거 아니죠. 은어를 집어던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넘쳐요. 그걸 사진을 찍어본 적도 있었는데 물 반 고기 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여기는 고기 반 고기 반. 물은 없어. 고기 이러고 있대요. 이게 어디가 물 반 고기 반이냐? 고기 반 고기 반이. 근데 여기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는 물풀이 수초가 있는데 그 사이로 활뚱만한 그 왜 비단이고 같은 애들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유 지나가는데 밑에서 그 얼마나 크게 가는 크기감이 잘 안 되는데 딱 봐도 느낌이 마치 무슨 상어 같은 느낌? 그런 애들이 여기 살아요. 이게 굉장히 그 생태 보존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에 걸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2차 천이 왜 생기냐면 2차 천이가 생기는 이유는 산불이나 개간을 하면 나타나요. 산불 개간을 하면 곧바로 곧장 직행, 이리로 직행.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발음. 군집의 천이는 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 자,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의 천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양수, 음수, 관목 중에 하나다. A가 관목림일까요? 맞죠. 초, 관, 비, 양수, C, 음수림. 이것은 2차 천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니다. 용암대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 불난 거 아니에요? 산불이잖아요. 용암대지 다음에 나온 게 지류죠. 개척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땅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 화산 터져서 용암이 만든 땅이에요. 그게 맨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건성천입니다. 우리나라가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왜냐면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면 백두산에 터뜨리면 백두산이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이 터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만약에 백두산이 터졌다고 치자. 수소폭탄 실험을 한 거지. 그럼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랬다고 치자. 그랬는데 그 충격보다가 거기까지 미칠 리는 없지만 여기 독도가 있는데 독도의 옆에 그러니까 울릉도 쪽에서 울릉도 바로 옆에서 화산섬이 바다에서 화산섬이 하나 터지는 거지. 물론 울릉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섬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우리 땅이 된 순간 독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영해로 되는. 왜냐하면 섬이 하나 생기면 우리 땅이거든. 그럼 우리 땅에서도 다시 환산을 해서 주변 경계 수역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더 이상은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길 수 없는 상황. 여기 우리 땅이다. 이거 확실히 우리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지는.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분쟁이 좀 없을 텐데. 맨날 그거 가지고 얘기 나오니까 하는 소리였어요. 네,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